아니요, 기대치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설명드릴게요. 오라요 3학년님 어서오세요. 자, 리플 이제 스탠다드님 질문 주신 거 같이 볼게요. 이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서 보겠습니다. 리플 사는 리플 가격이 오르면 돈을 벌고 리플 홀더들, 우리 같은 개인이나 금융기관들 여러 형태 XRP 보유자들이겠죠. 네, 더미를 홀더하고 있네. 거기 같은 경우 XRP 가격이 오르면 돈을 벌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직접 사용하는,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쓰는 은행들이나 PP, 지금 얘기한 PP는 이제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머큐리 FX나 이런 데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이쪽은 직접 소유하지 않는 이상 브릿지만 하는데 금액이랑 관계가 없을 테니 의도적으로 올리진 않을 테고, 그래서 말씀하신 게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볼륨에 의한 유용성을 기대한 기대치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부분, 이 질문에 대해서 약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직접 소유하면은 가격이 올라갔을 때 좋냐,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XRP를 쓰기 위해서 홀드한 은행, 그러니까 XRP를 그냥 투기로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고 싶어, 그냥 비즈니스에 쓰는 건 아니에요. XRP 브릿지에서. 그런 은행들 말고 XRP를 브릿지로 써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하고 싶어서 홀드한 은행이나 PP, 페이먼트 프로바이드의 경우, 이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얘네들은 XRP 가격이 오르면 행복할까요? 가격이 오르면 행복? 이 명제에 대해서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정답은 노입니다. 노. 왜냐면은 비즈니스에 쓰려면 가격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본인들이 XRP를 홀드하고 있는 거에서 홀딩 코스트가 발생하면 안 돼요. 두 가지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홀드 비용이 없어야 돼요. 얘네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격이 오르든 내려가든 이 가격 변화에 따른 본인들의 XRP 뭐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10,000개면 10,000개 보유하고 있는 데에서 가격 변동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뭘 쓴다고 했죠? 오늘날의 그 외환시장에서도 그 본인의 자국 화폐 말고 외국 화폐, 타국의 화폐를 보유했을 때 환거래 옵션들 같은 거 선물거래 옵션 같은 거 써갖고 이 홀드 비용을 0으로 수렴시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했잖아요. 뭐죠? 예를 들면 지금 설명해 볼게요. XRP를 이제 비즈니스에 쓰려고 브릿지를 시키려고 10,000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어떤 은행이 10,000개. 그러면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 순간에 선물거래 시장에서 XRP 10,000개를 팝니다. 공매도를 해요. 10,000개를 공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 어떻게 되죠? 가격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요. 그럼 현물로 갖고 있는 얘는 플러스예요. 근데 공매도한 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입니다. 자기는 지금 시점 가격에 10,000개를 공매도했는데 가격 이 시점보다 가격이 올라가면 손해죠. 그만큼 마이너스예요. 근데 잘 보세요. 현물도 10,000개 갖고 있고 선물 쪽에서도 공매도한 게 10,000개입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0에 수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갔을 때 홀딩 코스트가 0으로 수렴하죠. 반대로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되죠? 반대로 됩니다. 또 현물은 마이너스예요. 내가 샀을 때보다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가치가 떨어졌죠. 하지만 이미 공매도를 쳐놓은 게 있죠. 여기에선 플러스예요. 선물 쪽에서는. 그럼 이거 둘이 합치면은 썸이 0에 수렴하거든요. 약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홀딩 코스트를 0으로 맞춥니다. 이런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XRP 브릿지를 쓰는 거예요. 브릿지 쓸 때 보세요. 엑스라피드가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디테일한 설명을 뺄게요. 이미 실제 사용하는 고객으로부터 기존의 방법보다 40%에서 70% 저렴한 게 확인이 됐죠. 근데 이거의 절반 수준의 비용으로 가능한 게 뭐죠, 여러분? XRP 직접 홀드하는 방식. 이 혜택을 맛보기 위해서 직접 홀드해서 쓰는 거죠.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서. 그러면 이익은 어디서 나온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직접 비즈니스에 쓰는 거.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 중에 이제 은행들이나 PP들이 직접 소유했을 때 가격이 오르면 좋냐? 아닙니다. 어차피 홀딩 코스트는 0으로 수렴해요.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럼 얘네가 도대체 왜 홀드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홀드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했을 때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하나하나 할 때도 이득이지만은 어떤 점이 또 이득이죠? 프리펀딩 필요 없죠. 그러니까 프리펀딩에 묶여있던 돈을 다 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데 그 재무, 그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금력들을.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뭐가 있죠? 통화 관리가 쉬워져요. XRP만 들고 있으면 돼요. 글로벌 세틀먼트이기 때문에 미래에, 오늘날은 아니지만 미래에 만약에 XRP가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모든 나라, 대부분의 나라에 이제 통로가 열리게 된다. 그러면 XRP 하나 들고 있으면 어느 나라의 법정화폐로도 다 교환이 가능해요. 그 높은 유동성을 바탕으로. 그러면은 막 달러, 뭐 우리 일본이랑도 송금해야 돼. 그러면 엔화도 갖고 있어야 되고, 중국이랑도 해야 되네. 위안화 갖고 있어야 되고, 독일이랑도 해야 돼. 독일 것도 갖고 있어야 되고, 유로화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유로화도 관리하고.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 보유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홀딩 코스트를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뭐 선물 거래 이런 걸 통해서 또 관리가 들어가야 되죠. 관리하면 비용이 들고, 거기에 따른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요. 자원이 막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진다고요. XRP 하나만 들고선 이것만 관리하면 돼요. 통화 관리가 엄청 쉬워집니다. 리플사가 제시하는 장점 중에 하나죠. XRP 글로벌 세틀먼트로 쓰게 되면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보유를 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탠다드님이 질문 주신 거, 그냥 기대치로 가격이 이제 가치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선사이클을 이해하셔야 돼요. 유동성이 늘어나면은 한 번에 XRP를 통해서, 브릿지를 통해서 옮길 수 있는 금액, 한 번에 XRP로 옮길 수 있는 금액이 커지겠죠. 예를 들면은 그겁니다. 오더북에 보세요. 이렇게 쌓여있는 주문이 요게 뭐 한 1000달러 돼야지 엑스라피드 때 이 1000달러 이용해서 송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의 의미는 엑스라피드가 가능하냐 안 하냐, 그리고 얼마나 만큼의 큰 금액이 가능하냐, 한 번에 그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스프레드가 좁아질수록 엑스라피드가 그만큼 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대한 좁아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유동성의 의미는 요거고요. 이게 바탕이 된 엑스라피드 시작을 할 수 있고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런 유동성이 바탕돼서 엑스라피드 같은 게 브릿지로 쓰이게 되면 그게 바로 볼륨인 거죠. 왜냐면 트레이드가 됐으니까. 법정화폐랑 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이걸 써갖고 엑스라피드 트랜잭션 하나가 날라가요. 1000불 정도가 송금이 돼요. 그건 볼륨이 보내는 쪽 거래소에서 발생하고 받는 쪽 거래소로 넘어가갖고 거기에서 또 그 나라 법정화폐로 교환이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불을 보내면 곱하기 이만큼의 볼륨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볼륨이 생기는 거죠. 볼륨이 발생하면 어떤 의미죠, 여러분들? 마켓메이커, 이 유동성을 제공한 마켓메이커가 수익을 보게 됩니다. 얼마만큼? 요 스프레드 갭만큼. 마켓메이커 수익이 발생하죠. 이 얘기는 뭐죠?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는 수요입니다. 여러분들,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마켓메이커가 쌓아둔 유동성을 바탕으로 실제 엑스라피드 트랜잭션이 발생해요. 그럼 볼륨이 발생하잖아요. 이 볼륨은 마켓메이커 수익과도 이꼴이라고 했죠. 만약에 엑스라피드가 많이 쓰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계속 쓰여요. 그러면 이 역시 마켓메이커의 수익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켓메이커 이 시장, 엑스라피드 시장에서 마켓메이커들이 유동성만 대주면 본인들이 계속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죠? 수익이 있는 시장, 바로 수요입니다. 수요. 마켓메이커들 입장에서 수요예요. 기존의 마켓메이커들이 이 수익이 늘어나는 거, 엑스라피드가 사용이 늘어날수록 수익이 올라가니까, 야, 우리 XRP 더미를 10,000개 정도만 들고 있었는데 더 늘리자, 10만 개까지 늘리자. 이거 유동성을 많이 대줄수록 우리의 수익이 상승한다, 10만 개로 늘리자. 더미를 더 사게 되겠죠. 그리고 마켓메이커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죠? 막 비즈니스를 찾아봐요. 야, 돈 벌 데 어디 없나? 아, 돈 벌고 싶은데, 야, 뭐야 이거, XRP 브릿지 볼륨으로 이거 마켓메이커 하면 돈이 꽤 된다는데? 야, 엑스라피드 볼륨이 계속 늘고 있대. 야, 우리도 그럼 여기 들어가서 돈 벌자. XRP 더미 구매하자. 야, 우리도 10만 개 고! 사겠죠. 이런 식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얘네가 사주면 어떻게 되죠?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어떤 측면이죠?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수요가 올라갔으니까 본질적으로 공급은 제한돼 있죠. 1000억 개를 넘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시장에 지금 현재 400 몇십억 개밖에 안 풀려 있긴 하지만 뭐 먼 미래에는 이게 거의 다 풀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그냥 1000억 개 전체가 그냥 시장에 풀렸다는 가정하에 얘기하더라도 어차피 제한돼 있습니다. 늘어날 수가 없어요. 공급은 제한이에요. 무조건 딱 고정이에요. 픽스예요. 근데 수요가 는다?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죠. 공급은 고정인데 수요가 는다,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사람을 대놓고 질문해 보십시오. 공급이 고정인데 수요가 늘어, 가격이 오를까 안 오를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누군가가 아니요 안 오를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감히. 이거는 너무나 상식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거 보시면은 이들이 마켓메이커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그리고 기존 마켓메이커들이 유동성을 더 늘리기 위해서 더미를 많이 구매할수록 시장에 공급량이 한정되게 됩니다. 왜냐면 얘네도 홀드거든요. 홀더. 얘네도 홀드를 하잖아요. 약간 저희랑은 포지션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들도 비즈니스를 위해서 보유를 하게 되잖아요. 직접. 그죠? 그러니까 공급이 제한되는 효과도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식으로 이 수요가 발생해서 이렇게 더미를 더 구매하게 되면 유동성이 올라가요. 그럼 유동성이 기존보다 더 늘겠죠? 아까 1000달러 얘기했지만 이제 뭐 더 늘어갖고 2000달러가 됐다고 해봅시다. 오더북에서. 그러면 유동성 늘어났죠? 그러면 이게 늘어나니까 엑스라피드 만약에 더 쓰고 싶었는데 유동성이 부족해갖고 한 번에 2000달러 옮기기 힘들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옮길 수 있잖아요. 유동성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게 쓰기 시작해요. 못 쓰던 게. 그럼 볼륨이 또 늘겠죠? 그럼 다시 여기로 갑니다. 야 볼륨이 더 늘었어. 야 우리 돈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야 초대박. 더 늘려. 20만 개 가자.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유동성 또 늘어나요.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요걸로 가격 상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시장이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쓰이는 것에 의한 시장이 창출이 돼서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갖게 되면은 세력, 우리가 흔히 세력 형님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같이 저가에 사서 비싸게 팔자, 고가에 팔자, 이런 약간 투기 심리에 의해서 여기에 개입을 한 사람들한테 약간 기대 심리가 상승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리얼 비즈니스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잘 되고 있고 계속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요. 점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봐도 유동성이 계속 오르고 있어. 야 이거 리프사가 잘해갖고 XRP 지금 진짜 비즈니스, 실질적인 리얼 비즈니스에 수요가 창출돼서 가격이 오르고 있네. 야 이거 미래 가치가 더 높은 거 아니냐? 우리가 너무 저가로 평가한 거 아니냐? 이런 기대 심리가 생기면 투기적인 게 개입이 돼갖고 그것도 플러스 알파로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겠죠. 만약에 사업이 잘 되면 거기까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게 잘 돌아가기 시작하면. 다른 것과는 완전 구분되죠.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 이런 유스 케이스가 있나요? 없어요. 그 모델이 없어요. 지금 기준으로 제가 확신하건데, 지금 기준으로는 이런 진짜 특정 암호화폐가 리얼 비즈니스 케이스, 그러니까 이런 실제로 그 암호화폐를 들고 실제로 비즈니스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XRP밖에 못 봤습니다. 저는 다른 거에서 아직 못 봤어요. 뭐가 있나요? 이더리움이요? 이더리움 들고 뭐 할 건데요? 이오스요? 이오스 들고 뭐 할 건데? 이오스는 지금 뭐 해당 블록체인 내에서 이오스 갖다가 뭐 램을 산다고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실제 리얼 비즈니스에 쓰이는 게 아니죠. 그냥 본인 네트워크 내에서 뭔가 본인들이 자원을 쓰고 싶을 때 그 비용으로 지불하는데 써버리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리얼 유스 케이스가 탄생하는 건가요? 수요가? 그건 아니죠. 그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못 본 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암호화폐가 막 1000개, 2000개 넘는다고 하니까 다 못 봤어요, 저도. 하지만 메이저급은 대부분 어느 정도 살펴봤고, 제 기준으로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이런 식의 리얼 비즈니스 케이스를. 그래서 XRP를 제가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거 진짜 만약에 리프사 전제대로 만약에 모든 네트워크가 파편화되고, 애초에 비즈니스의 전제를 그렇게 깔았어요. 모든 네트워크 파편화돼서 XRP가 브릿지 해줄 수밖에 없다. 브릿지가 필요한데 그건 XRP다.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다. 이 전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전제가 성립을 하고, 그 전제가 성립된 상황에서 XRP 이상의 무언가가 탄생하지 않고 XRP가 유일하게 거기에 적합한
브릿지 디지털 에셋이라고 한다면 이 비즈니스 모델은 성공할 가능성이 확실히 높습니다. 예. 지금 실제로 그 케이스가 발생하고 있죠. 엑스라피드 쓰는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이 있습니다. 아직 은행은 없는 것 같지만 뭐 브래드 갈링하우스 말로는 작년에 이미 메이저 은행 한 곳 이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공개된 게 없으니까 그냥 공식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하자면 아직 은행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실제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이 써서 그 효과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딜라팀 말에 의하면 최근에 얘기한 거죠. 엑스라피드 쓰는 게 20여 개의 금융기관이 넘었고 나날이 볼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답니다. 볼륨이 상승한다는 건 뭐다? 아까 보셨죠? 수요 창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먹힌다 그럼 시장에 드러날 거예요. 점점 마켓 메이커들이 늘어나면은 그 현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오더북이 두꺼워집니다. 그걸로써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아, 지금 마켓 메이커가 늘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오더북이 늘어났는데 XRP 볼륨이 계속 오르고 있다. 나날이 갈수록 그 안에 볼륨에 우리 같은 개인 거래자들 또는 투기 세력들이 거래한 건지 우리는 분간은 못해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특정한 뭔가 이상한 상황, 펌핑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볼륨이 막 한 달 전, 두 달 전이랑 비교했는데 특이점이 없는데도 볼륨이 계속 늘고 있다. 그러면 아마도 그 중에 일부는 엑스라피드일 걸로 저희가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볼륨이 느는 게 보여진다. 그러면 지금 볼륨이 유동성 늘어난 걸 또 꾸준히 쓰고 있네? 엑스라피드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유동성이 더 늘어난다. 오더북이 점점 더 두꺼워진다. 그러면은 아, 이게 선순환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오늘날에도 저한테 아직도 팩토리님 XRP 가격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언제쯤 갈 것 같습니까? 언제쯤 뭐 내년에는 10,000원이 될까요? 이런 질문 하시지만 저는 한결같이 제가 아는 거는 여기이기 때문에 항상 답은 똑같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몰라요. 그리고 제가 어떤 가격을 목표로 지금 홀드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방금 설명드린 거, 이 선순환 사이클, 리프사가 만들어 놓은 비즈니스 모델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선순환 사이클 돌아가는 게 확인이 되면 저는 진짜 10년 존버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엑스라피드 브릿지 볼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이 오르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무조건 존버해야죠. 그럴 경우에는 리프사가 만들어 놓은 비즈니스 모델이 이미 성공 가두를 달리고 있구나. 그럼 무조건 존버해야죠. 엑스라피드 볼륨, XRP가 브릿지 볼륨 늘어날 때마다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인데 무조건 존버죠. 저는 그게 제 관점입니다.